자,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래됐죠? 오랜만에 강의를 좀 올리게 됐는데 그동안 좀 개인적인, 그러니까 뭐 수업도 바쁘게 됐고 개인적인 일도 좀 있고 해가지고 좀 강의 업로드가 좀 늦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열심히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3강까지 동영상을 올렸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동영상 4강째, 그죠? 요즘 뭐 감기가 유행하라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렉처 4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렉처 4 파트는 결국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forces and motion이에요. 그래서 forces and motion 이 파트 1이 이제 되겠죠, 오늘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force라고 하는 애가 object motion에 어떤 affection을 주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이 기본적인 게 뭐냐면 다이내믹스라는 거거든요. 다이내믹스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orce라고 하는 physical quantity가 object의 motion에 어떤 affection을 주느냐, 그걸 우리가 트리트하는 걸 뭐라고 한다? 다이내믹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키가 되는 거는 이 렉처 4에서 보게 되는 건 force와 motion 사이의 relation,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force가 뭔지부터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볼게요. 자, force가 뭐냐? 한국말로 이제 힘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force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정확하게 디파인하기가 애매하기는 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MIP나 이제 IGCS에서 뭐 이거는 뭐 AP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force는 어떻게 이제 처음에 디파인하고 넘어가냐면, 자,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에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할 이 force라고 하는 physical quantity가 apply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는 보통 세 가지 change를 experience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힘이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force가 apply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의 shape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object force가 apply가 되면 이 object의 state of motion이 바뀝니다. state of motion change는 뭐냐면 별거 아니고요. 예를 들면 멈춰있던 애가 force experience에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던 애가 force를 experience 해가지고 멈춘다든지, 아니면 forward direction을 가고 있던 애가 force experience에서 left-hand direction을 방향이 바뀐다든지, 느리게 가다가 빨라진다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모아서 뭐라고 한다? state of motion change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얘네 두 개가 다 바뀌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shape도 바뀌고 state of motion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 force라고 하는 애가 apply하게 되면 저 세 가지 change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뭐다? 다이내믹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force가 오브젝트 motion에 어떤 affection을 주느냐, 따라서 우리가 이 챕터에서 중점적으로, 사실은 이제 GCS나 MIP나 이쪽에서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건 결국 shape change보다는 누구의? state of motion change에 포커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위주로 보게 되느냐, 바로 요 state of motion change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force의 physical property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우선 첫 번째, force는요, direction이 있어요. 자, direction이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앞에 kinematics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direction과 magnitude 두 개를 같이, 항상 같이 표시를 해주는 애가 존재를 하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예, 벡터. 그리고 얘는 스케일러가 아니라 스케일러는 다이렉션이 없어요. 매그니튜드만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매그니튜드에다가 다이렉션을 같이 가지고 있는 바로 보다 벡터 퀀터티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벡터니까요, 그죠? 벡터는 우리가 뭘로 표현했었다?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에로로 표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벡터의 이 force의 magnitude, strength를 나타내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벡터 에로의 length가 되겠죠. 그 다음에 direction은 당연히 이 벡터 에로가 저 force 에로가 포인트하는 바로 보다 direction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force의 magnitude, 즉 strength를 나타내는 유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피지스트죠. 누구? 서 아이작 뉴턴의 이름을 따서 캐피털 N으로 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뉴턴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1 뉴턴 of forc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 뒷챕터가 이제 laws of motion인데 거기에 가면 1 뉴턴이라는 force가 어떤 유닛들의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피지컬 콘택트들의 컨비네이션으로 나오는지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force는 벡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벡터는 x-액시스에 있는 x 컴포넌트하고 y-액시스에 있는 뭘로? y 컴포넌트로 세퍼레이션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포넌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force 두 개를 adding한다 이렇게 했을 때 두 개의 force를 adding하게 되면 우리가 벡터 에디션에서 배웠었던 그죠? 그래서 패러로그램 메서드라는 걸 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게 force F1 그 다음에 여기 액팅 포인트를 컴바인을 해가지고 여기 force F2 그러면 이제 우리가 adding to force 얘기를 할 때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force를 가지고 우리가 뭘 그려줍니다? 바로 그쵸? 패러렐로그램을 그려주는 거였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패러렐로그램을 그렸을 때 이 패러렐로그램의 다이아고널 라인이 뭐가 됐었었죠? 그쵸? 얘가 바로 두 개의 벡터를 에딩한 애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요 빨간색 에로우가 바로 F1과 F2를 에드한 포스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두 개의 포스 혹은 세 개의 포스를 하나의 포스를 합친 걸 뭐라고 부르냐면 net force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F sub net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벡터, 두 개의 포스를 이제 하나를 합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게 벡터였으니까 반대로 하나였던 포스를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였던 포스를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포스를 컴포넌트로 나타내는데 이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M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그를 아직 안 배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트리그를 쓰는 버전도 설명을 하겠지만 트리그를 이제 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요렇게 나누는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자, 볼게요. 이번에 force가 요렇게 force F1이 있다, 그죠? 그럼 얘를 우리가 X 컴포넌트하고 Y 컴포넌트로 세퍼레이트가 될 텐데 그 방법은 간단해요. 이 F1의 누구를 액팅 포인트를 내가 셋업한 어떤 certain XY coordinate의 오리진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X-액시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되죠? Y-액시스요. 그럼 이때 이 F1의
섀도우를 즉 라이트 쏴서 섀도우를 그려주게 되면 F1의 x-axis 그려지는 섀도우는 누가 될까요? 이 노란색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y-axis로 라이트 쏴주게 되면 이때 F1의 y 섀도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스퀘어 형태로 나왔잖아요. 그죠? 자, 스퀘어 형태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스퀘어하고 패러렐로그램을 이제 비교해보면 결국 스퀘어가 kind of 패러렐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스퀘어에서 요 x-axis에 있는 라인과 y-axis에 있는 라인이 컴바인된 애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F1. 즉 이 스퀘어의 다이아고널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wo force를 adding하는 방법을 그대로 쓰면은 F1과 F2를 가지고 패러렐로그램을 그렸는데 얘네 두 개를 가지고 패러렐로그램, 즉 스퀘어를 그렸는데 얘의 다이아고널 라인이 F1인 거잖아요. 따라서 x-axis 위에 나와 있는 이 노란색 화살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F1의 x 컴포넌트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F1 sub x. 그 다음에 y-axis에 있는 애를 우리가 F1 sub 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트릭을 안 배우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트릭을 배우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요 앞에 만약에 이제 이 x-axis하고 F1 force 사이의 앵글이 세이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F1x라는 force의 magnitude는요, 트릭을 이용하게 되면 F1x는 F1 force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F1이라고 그냥 할게요. magnitude가 F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F1x는 뭐가 될까요? F1의 cosine theta. 그 다음에 F1의 y는 뭐가 된다? F1의 sin theta. 그래서 이 force F1의 magnitude가 F1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force 벡터의 length가 F1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요게 바로 일단 기본적으로 force를 adding하고 되면 어떻게 하는 거? component를 separate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던 net force and equilibrium 이라는 거죠. 자, net force는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net force는 어떤 one object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force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어플라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force F1, 뭐 force F2, force F3 이런 식으로 뭐 세 개의 force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force를 우리가 전부 다 add up 하는 거죠. 벡터 서메이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다 add up 해서 나온 force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net force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뭐 벡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안 배우신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GCSE에서는 벡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벡터 에딩업 하는 방법, 이 방법인데 어쨌든 키포인트는 뭐냐면 net force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다? 어떤 one object가 있었을 때 그 object에 applying 되는 모든 force를 어떻게 하는 거? 합친 거. 그게 바로 뭐다? net forc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et force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force라고 하는 애는 결국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포커싱 한다 그랬다? 결국 force가 어떤 object에 applying 됐었을 때 state of motion change를 만들어준다. 그죠? 그게 사실은 요 net force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force가 있다고 무조건 state of motion change가 되는 건 아니고요. object에 applying 되는 force를 다 add up 해서 나오는 net force. 이 net force가 exist 할 때만 state of motion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net force가 0이 되면 없어지게 되면 state of motion change가 없고요. net force가 0이 아니면 state of motion change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only net force can change objects
state of motio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만약에 이 net force가 0가 된다면, 즉 net force가 없다면 zero motion change가 exist 한다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net force가 0가 돼서 object zero motion change가 없는 스테이트를 우리가 equilibrium, 다른 말로는 balanced force stat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balanced force state, 얘는 다른 말로 그러보다 equilibrium이다. 그래서 그 말은 얘네 이 object에 apply 되고 있는 모든 force를 전부 다 add up 해서 나온 net force가 얼마가 된 상태? 그렇죠. 0가 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balanced force state 혹은 equilibrium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balanced force state 혹은 equilibrium이 되면 state of motion change가 있다 없다? state of motion change가 없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우리가 이 lecture 4에서 첫 번째 lecture 4의 첫 번째 lecture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바로 force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강의 이제 lecture 4 전체 챕터 4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free body diagram, 그 다음에 object 이제 applying force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kinds of forces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free body diagram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를 하셨고, 그럼 이제 다음 렉처는 최대한 빠르게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예, 고생을 하셨습니다.